This is the story of those who tried to bring them to justice.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경찰 유착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성폭행을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불법 촬영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제 이름은 강경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엔터테인먼트 기자가 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곳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았거든요. 돈, 권력, 그리고 여성, 섹스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 사회의 어떤 밑바닥,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The fuse that ignited this scandal was a K-pop star caught secretly filming a woman. A crime known as molka. 일단 몰카라는 단어는 한국에만 있는 단어고 정확한 워딩은 불법 촬영물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을 카메라로 담고 실제로 몰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고요. 공공장소인 탈의실 혹은 공공 화장실, 연인 사이에 찍을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몰카를 찍어서 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박효실 기자입니다. 2016년 9월 23일에 정준영이 성범죄로 피소된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한 기자입니다. 저희가 받은 제보는 정준영 씨가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그 여자친구로부터 이제 불법 촬영 혐의로 피소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Jung had risen to fame as a singer-songwriter, self-releasing love ballads like Amy. He had an edgier image than the typical K-pop star. 得奖的是钟君佑. He was critically acclaimed and hugely popular with female fans. 좀 다른 거 재미난 얘기는 없었어? 그 보도했던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10시 50분인가 그쯤에 일보를 내보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매체에서 그 사건 사실 여부를 놓고 확인하느라 막 난리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가명으로 경미라고 해두면은 그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갖던 중에 불법 촬영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그 경미라는 여성에게 걸렸어요.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 days later, Jung is questioned by the police.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휴대폰 확보 문제가 좀 발생해서 휴대폰이 사실은 경찰에 넘어오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본인이 만약에 이것을 휴대폰을 경찰서에 제출했을 때 포렌식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시에 이 삭제된 게 복원이 될지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이것을 맡기게 된 것이고. On finding the phone is with a forensics lab, the police asked for a report rather than looking at the phone themselves.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그냥 수사 자체를 그냥 종결짓는 데 의미를 두는 그런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 recording of Jung's lawyer putting pressure on the forensics lab was later leaked. 경찰하고는 얘기는 다 됐고 좀 있으면 가실 건데 지금 전화드린 이유가 저희로서도 복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전혀 없는데 경찰에서는 차라리 복원 불가가 오히려 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냥 쓸데없는 고소 사건이 되나가지고. Jung is also a star in a national TV show, 2 Days and 1 Night, on channel KBS. A lawyer representing the channel contacts Jung's accuser, Kyung-mi.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려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때 고소를 취하를 했고. Kyung-mi issues a public statement saying Jung had done nothing wrong and apologizing to him. Jung's agency hastily calls a press conference to clear his name. 저 역시 당신 저희들 사이에 장난삼아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물리를 일으키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며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여론은 정준영은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서 마치 미디어가 악마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이, 그리고 그 최선봉에 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돌봐주시느라. 3 years later, someone with access to the data decides to leak it. It eventually reaches journalist Kang. 제가 받았던 카카오톡 자료는 정준영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나눴던 카카오톡 채팅 내용이었고, Jung's phone data showed he was in a chat group with male friends on popular messenger app KakaoTalk. 친구야. 그 카톡을 생각하면 아직도 막 심장이 아픈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6년에 그 경미라는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에 있는 그 불법 촬영물이 있나 없나 정도가 쟁점이 될 줄 알았어요. The video of Kyung-mi wasn't there, but Kang did find many other videos of Jung with women and began to recognize other famous faces too. This video shows Jung encouraging a girl to drink alcohol with his fellow K-pop star, Choi Jung-hoon. 조은아 한 번 더 해봐. 존나 섹시했어 아까 키스. 존나 섹시했어. 한 번만 해봐. Choi Jung-hoon led the K-pop rock band FT Island. He played lead guitar and was given center stage in their stadium concerts. 최종은은 그 안에서 물론 정준영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너무너무 밝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의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뭔가를 먼저 한다 이런 건 거의 없었고, 승리가 이제 시키면 그걸 이제 따라하는. The biggest celebrity in the chat group was megastar Sun Lee. He had become famous in the K-pop supergroup Big Bang and also had a solo career. Branding himself the Jay Gatsby of Korea, his party lifestyle was recorded in slick promo videos.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개츠비처럼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모두를 불러서 가장 성대하게 파티를 열 수 있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래서 본인의 별명을 스스로 승칩이라고 짓고 본인의 개츠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Kang begins going through the Kakao Talk messages chronologically, tracking the secret life of the celebrity friends. The data starts in late 2015 as Sun Li hosts a series of parties to celebrate his birthday. Sun Li has invited potential business partners and warns Jung to be on his best behavior. 승리 씨는 그러니까 일본에도 투자자가 있었고, 그리고 홍콩, 대만, 중국 이쪽에서 다 있었는데, 본인이 명성을 가지고 그 현지에 갔을 때 가장 그곳의 재력가와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 있어서 굉장한 비즈니스 포인트를 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승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자들을 그 자신의 재력가들에게 투자를 받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A month later, Jung, Che, and 4 other chat group members go skiing in a resort near Seoul. This promotional film shows off the 5-star facilities. It's in Kakao Talk messages from this trip that Kang sees evidence of serious sexual assault. 최종훈과 정준영의 그 일행들이 최종훈의 지인인 한 여성의 친구들을 스키 리조트에 부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술자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일부분은 거의 기억을 다 잃을 정도로 다 까먹었대요. At 8 p.m., a friend of Sung Lee uploads a video to the chat group to share with Sung Lee, who was not on the trip. 그 상황에서 불법 촬영물들이 여러 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2층에서 1층을 내려서 찍은 사진이 있고,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것을 그 뒤에서 문을 열고 장난처럼 찍은 영상이 있어요. The images appear to show the rape of unconscious women by another chat group member, a friend of Jung and Che. 여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찍은 거고,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그리고 이들은 이런 사진을 도대체 왜 남겨놓은 건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퀘스천 마크였어요. Kang begins to see a pattern of abuse. She finds messages from 2 months later that directly incriminate 2 of the K-pop stars in sexual crimes. 2016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정준영이 당시에 대구에서 팬사인회가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근처 호텔에서 한 여성을 준강간한 사건이에요. The woman had been gang raped by Jung and Che, with other friends and members of the chat group present. 또한 예를 들어서 그 여자 술 먹고서는 머리 깨지는 줄 알았다든지,
사실 팬들의 대부분들은 여성인데 그런 젠틀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던 이 사람들의 맨 얼굴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얼굴들이 소박하고 뭐 평범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추악했고 여성들을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리고 그 여성들을 그냥 무력화시켜서 모욕하고 혐오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런 거를 자기네들끼리 마치 전리품처럼 자랑하고 낄낄거리고. Now derelict. When it opened, Burning Sun was the most prestigious nightclub in South Korea. Former employees spoke to us on the condition we concealed their identities. They were MDs, short for merchandisers, who would make sure there were girls in the club to cater to VIP guests. 게스트나 VIP를 입구에서 만나서 계단을 내려가면은 밝은 조명은 아니었고요. 밝은 조명은 아니고 좀 어두컴컴한 조명에서 직진을 하다 보면은 메인 바가 있습니다. 메인 바에서 이제 스테이지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게스트를 이제 에스코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VIP 같은 경우는 테이블로 바로 모셔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엄청 고액 같은 VIP는 제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이제 개인 담당 가드가 붙기 때문에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룸메리디앙 때 거기서 이제 클럽을 오픈한다길래, 그런데 거기가 이제 승리가 하는 클럽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기대를 많이 했죠. 버닝썬은 일단 특별한 메리트는 이제 대표이사인 승리가 한 번씩 DJ를 한다는 게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 여성 게스트들이 많이 와서 그만큼 남성분들이 테이블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게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Ko Un-sang is a reporter who was one of the first to investigate Burning Sun. 그 테이블에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게는 뭐 2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말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뭐 할로윈이나 뭐 크리스마스 같은 이벤트가 생기면 거의 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그 테이블을 잡기 위해서 수십 명의 여성들이 도열해가지고 폭죽을 켜면서 들어와서 환호해주고 이분 오늘 1억짜리 세트 드신 분입니다 라고 이제 전광판에 띄워주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VIP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내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럼 내가 돈을 쓴 만큼 나에게 주는 이벤트, 나에게 주는 기쁨은 뭘 줄래? VIP만을 위한 그 은밀한 공간들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죠. MD분들이 이제 남성 고객을 목격하기 위해 예쁜 여성분들의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술에 취해 놀고 있는 여성분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남자 VIP한테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MDs use Kakao Talk to communicate throughout the club. 물뽕이라는 마약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보통 물뽕을 사용하는 테이블들이 보통 어디냐면 룸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룸이 하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 가드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 소리도 아마 안 들릴 거고, 버닝썬에서 물뽕을 벗고 이제 정신이 나간 여자애들 본 횟수는 거의 매일 봤죠. 제가 만났던 클럽 VIP 고객 중에 한 명은 특정하게 이제 어떤 VIP가 특정한 여성을 찍어서 저 여성을 나에게 데려오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여성을 어떻게든 작업해서 데리고 와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 여성을 데리고 와서 호텔로 올라가거나 아예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모처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A young woman who was a regular guest at Burning Sun agreed to speak to us about her experiences. 승리와 정준영이 함께 참여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경찰청 소속 윤모 총경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전 FT 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최 씨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와 함께 경찰 유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Death. The court sentences Jung to 6 years for the gang rape in Daegu and for taking and distributing molka. 정준영이 3년 만에 재조명되었고 그때 당시에 보도도 다시 재조명되면서 저가 이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그 보도 뉴스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그 대부분의 댓글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때 당시에 자기도 모르고 악플을 달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런 느낌의 댓글이 많이 달렸고 정준영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 큰 불명예를 안겼고 제가 기자로서 자격 미달인 듯한 빨간 주홍 글씨가 되었던 사건인데 그 명예회복이 된 것이 저는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뿌듯했고 Chair is sentenced to 2.5 years for his part in the Daegu gang rape. Senior Inspector Yoon, the police prosecutor general in the chat, was acquitted of all charges related to the chat group members. Sung Lee is convicted of obtaining prostitutes for investors, embezzlement, molka, and inciting violence. He was sentenced to 18 months on appeal. Despite the convictions of such high-profile K-pop stars, former club staff tell us little has changed in Gangnam. 버닝썬, 예전 버닝썬과 지금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 아직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때 물통도 많이 이게 마약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아직도 똑같이 저희 클럽에서 쓰고 있고요. Some women from the Burning Sun scandal never made it to court. 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언젠가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강간을 할 수 있겠다. (2018년 12월 15일) 새벽 20대 여성 소영 씨는 공포에 질려 호텔방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머릿속에서 정리하기도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몸부터 먼저 빠져나온 상황. 호텔을 빠져나오자마자 무작정 큰 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행히 곧 오는 택시를 잡아타고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온 소영 씨. 그런데 택시에 올라타고 나서야 자신이 어젯밤 입고 나왔던 패딩은 물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까지 없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소영 씨의 기억은 마치 칼로 도려낸 것처럼 특정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건 어젯밤 소영 씨가 누군가와 약속 때문에 밖으로 외출했던 것입니다. 평소 소영 씨와 친분이 있었던 어느 클럽의 사장 임 씨가 그녀에게 강남의 다른 클럽에 놀러 가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소영 씨는 친한 동생과 임 씨 이렇게 셋이서 청담의 한 칵테일 바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좀 기다리자 만나기로 약속했던 다른 남녀 5명이 도착했고 일행 8명은 자정쯤 10분 거리에 있는 클럽으로 자리에 옮겼습니다. 이들이 앉은 테이블은 클럽에서 비싸다고 유명한 샴페인 돔 페리뇽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탄산이 들어간 술을 좋아하지 않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켄이라는 태국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켄은 자신이 태국에서 요식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영 씨에게 계속 작업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별 관심이 없었던 소영 씨. 켄은 소영 씨가 샴페인을 싫어한다고 하자 위스키를 마셔보라며 물병에 담아온 위스키를 소주잔보다 작은 플라스틱 컵에 따라줬습니다. 작은 사이즈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위스키를 들이켰던 소영 씨. 켄은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며 소영 씨에게 물도 건넸고 소영 씨는 물과 위스키를 조금씩 번갈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3잔쯤 마셨을 때 켄은 자신이 오늘 오후에 태국에 돌아간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오늘 날 즐겁게 재. 그때부터 소영 씨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뚝 끊겼습니다. 소영 씨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태국인 남성 켄이 소영 씨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숨이 막혀왔고 어느새 구토가 나왔습니다. 침대 옆 휴지통에 구토를 한 소영 씨는 피까지 한 움큼 쏟아냈습니다. 켄은 침착하라며 소영 씨에게 아까 클럽에서 건넸던 물병을 건넸습니다. 본능적으로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든 소영 씨. 그녀는 이대로 있다가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켄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켄은 웃으며 소영 씨에게 나와 웃으며 사진을 찍으면 집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연신 스마일 스마일을 외쳤던 켄. 소영 씨는 살기 위해 켄의 요구를 따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치우고 소영 씨는 켄 옆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때 우리의 공분을 샀고 뉴스에도 도배가 되다시피 했으나 이 질문 한마디에는 많은 분들이 답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버닝썬 사건 대체 어떻게 됐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많이 대답을 못하실 방금 브리핑으로 들으셨던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서 탈세, 폭력, 마약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기관 커넥션 의혹까지 많은 의혹이 좀 제기된 사건이죠. 이 모든 범죄가 들어있는 일명 버닝썬 게이트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단독으로 보도하시고 최근에 그 200여일의 취재 기록을 책으로까지 내시는 이문현 기자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MBC 보도본부 경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문현 기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고해성사를 하시러 오셨다라는 말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일들, 저희가 더 열심히 취재했더라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책에다 좀 담아서 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저는 그 책,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신 게 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다시 왔다. 그러니까 뭐도 안 됐고 결과적으로 뭐도 안 됐고 뭐도 안 밝혀졌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다시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버닝썬 사건, 우리가 지금 딱 떠오르고 사람들끼리 회자되는 내용들은 성매매, 정준영의 황금폰, 그리고 버닝썬 여배우 이런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적 일탈로 비춰질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1년을 이 사건에 매달렸던 취재 기자로서 너무 사실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실질적인 공포로 이걸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명 GHB라고 하는 물복이라고 불리는 그것인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소영 씨라는 가명의 네네네. 인물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교수님 어떤 수법, 어떤 범죄로 저희가 알면 될까요? 안약 같은 거를 술에 타으면은 갑자기 불이 딱 꺼지는 것처럼 되는 그런 감마 하이드록시퓨타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검출도 안 되고 생체 성분이어갖고
일종의 대사 물질도 없는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강간약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GHB는 그 여러 강간약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수가 탐지를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요? 탐지 기법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또 뭐라 그러겠다.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몇 개 중에 하나인 부분인 거고, 실제로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범죄에 이용되는 물질, 마약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치매 상태에 비유하곤 했어요.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행위 자체를 갖다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의사와는 조금 더 별도에 있는 뭐 이런 것들로 기억하곤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강간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경찰이 얘기하는 아주 적절한 약물이죠. 그런 물질이 한 클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MD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안에 커넥션이 있었다. 이건 어떤 당시의 상황이었나요? 사실 저희가 버닝썬이 오픈한 게 2018년도 초반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강남에 당시에 절대 지존 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아레나라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클럽이 운영하고 나니까 오픈하고 났을 땐 생각보다는 장사가 그렇게 되진 않았었다고 해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이 장사를 갖다 하려면 사람들을 갖다 끌어모아야 될 텐데, 그것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GHB를 이용한 여성들을 성범죄로 이용했다는 제보들이 많이들 들어왔고, 보통 클럽이 이제 보통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만 되면 남성들에게 자기가 전주에, 보통 MD들은 이걸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업을 해서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했던 여성들이 보통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나체로 사진을 찍건 해도 그걸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서 남성들에게 전송을 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와라. 이번 주에다 내가 이런 여성들을 갖다가 내 예약 손님으로 되어 있다. 오기만 하면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영업을 했다는 제보들이 있었고요. 사실 가장 저희가 분노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하룻밤에 1,000만 원을 고객한테 받았다는 MD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중국인 4명에게 여성 3명을 소개를 해주고 관계를 맺게 해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3명 여성들이 모두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정말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지금도 살짝 손이 떨리는데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강간상품이라고 합니다. 강간상품이라고 하는 건 이 전주에 일종의 시범적인 작업을 하고 JP를 투약해서 강간을 하고 그 사진을 찍은 장면을 일종의 상품 카탈로그처럼 만들어 갖고 이걸 가지고 그 돈 물주들한테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강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일종의 플레잉 강간을 할 수 있겠다는 걸 보여주면 이제 일종의 돈 액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그게 중국인이 되든 태국인이 되든 하면 걔네들이 입국을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MD들한테 이게 하나의 상품인 겁니다. 이게 그 GHB 사건과 더불어서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또 있어가지고, 이 중요한 건 VIP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호텔 화장실만 갔다 오면 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클럽은 호텔의 지하에 있고 호텔의 메인 출입구는 클럽 VIP 입구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마약을 도대체 얘들은 어디서 할까? 그냥 단순히 먹는 경구용 마약 말고 좀 더 이제 그 투약하는 마약 같은 건 어디서 할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사실 VIP들에게는 이제 가드들이 이제 2명씩 붙습니다. 보통 1,000만 원 정도 돈을 쓰게 되면 이 버닝썬은 굉장히 이제 돈 쓰는 사람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 쓸만 나게 하는 그런 클럽이었는데, 한두 명의 가드들을 붙여주면 그 가드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동행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이 사람들이 시킨 수천만 원짜리 술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가드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분들은 30m 정도 떨어진 호텔 입구로 들어가서 호텔의 이제 좌측편에 가장 안쪽 자리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2칸이 있는데 굉장히 성인 남성 3-4명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다 세명대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투약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비를 쓰셨던 분들, 특히 청소하셨던 분들은 거기가 이렇게 미는 문이었거든요. 네. 안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이게 밀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발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엔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름이에요. 애나라는 사람이 또 이제 여기서 중요 역할을 했었다. 이 친구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대만인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약을 갖다 공급했던 것이었어요. 가장 신빙성이 있었던 제보는 다른 기자의 지인으로 알게 된 분인데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모델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모델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중국에서 모델 일을 하셨을 때 알고 지냈던 친구들 한국에 들어와서 항상 같이 버닝썬을 같이 갔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 그 친구들 되게 얌전했던 친구들인데 버닝썬만 가면 애들이 되게 평소와는 다른 게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어느 순간 이제 애나를 갖다 그 친구도 알게 됐고 애나가 언젠가는 좀 친해진 후에는 주머니에서 알약을 하나 꺼내줬다고 해요. 그걸 애나는 K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K가 뭐냐면 케타민입니다. 그 약은 어디서 났을까? 애나는 그걸 어디서 얻었을까? 그러니까 그건 네.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마약을 하면 안 되죠. 걔네들은 마약하면 날아가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한국 같은 데서 특정한 일종의 치해복권 같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마약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을 개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전한 가드의 호의 안에서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네. 순도가 높은 약품. 자 이제 잠깐 이름이 나왔어요. 김상교 씨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기자님의 취재가 시작됐던 계기이자 주요 첫 제보인 김상교 씨 관련된 이야기, 그 폭행 사건 관련돼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새벽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김상교 씨는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버닝썬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경 첫눈이 내린다는 소리에 눈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김 씨 일행. 그런데 나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자 클럽 영업팀 이사였던 송 씨와 다른 보안 요원들이 김상교 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김상교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마자 갑자기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김 씨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더니 이후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달라붙어 송 씨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보안 요원은 오히려 김 씨를 붙잡아 송 씨가 폭행하기 쉽도록 도왔습니다. 폭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그제서야 지켜보고 있던 클럽 직원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 송 씨를 말렸지만 이미 김상교 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진 후였습니다. 오전 7시경 무차별 폭행을 하던 클럽 영업팀 이사 송 씨는 김상교 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VIP 출입구를 통해 클럽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7시 1분 김 씨는 경찰에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약 12분 뒤 클럽 앞에 도착했습니다. 역삼 지구대에서 온 순찰차 2대.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상교 씨는 폭행 장소를 정확히 촬영하고 있던 CCTV를 가리키며 저기에 증거가 다 찍혀 있을 것이라며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현행범으로 송 씨가 체포될 거라 믿었다는 김상교 씨.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착한 경찰 4명은 모두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인 송 씨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가해자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자 화가 난 김 씨는 VIP 출입구 앞 쓰레기통을 쓰러뜨렸고 클럽 직원이 와서 말리자 그의 뒤통수를 한 대 쳤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순찰차 안에 앉아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버닝썬의 보안 팀장과 수하 3명이 클럽에서 나오자 그제서야 약속한 듯 경찰은 순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김상교 씨를 바닥에 쓰러뜨리더니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손을 뒤로 돌려 뒷수갑을 채웠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클럽 직원들이 경찰을 도와 피해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송 씨가 아니라 김상교 씨였던 것입니다.
폭행 의혹이 계속 있었잖아요. 가는 동안에도 폭행이 있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찍혔나요? 아니면 뭐 밝혀진 건가요? 김상교 씨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두 차례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본인이 순찰차에 타서 출발할 때즈음부터 출발하고 나서라고 첫 번째로 저한테 진술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구대에 들어가기 전 옹가몽 사이에서 경찰이 자기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고, 그래서 자기가 그 유리문 아래 보면 스테인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일차적으로 코피가 한번 흘렀고, 그리고 코피가 흐른 자신을 경찰이 한 번 더 걷어찼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순찰차 블랙박스와 저희가 이제 CCTV를 구해서 보니 공교롭게도 김상교 씨가 맞았다고 하는 순찰차에서 그 시기에만 영상이 딱 없는 겁니다. 역삼지구대 내부에서는 이제 총 4대의 CCTV가 있는데 역삼지구대가 총 한 대만 CCTV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가서 그걸 따져 물으니 CCTV가 3대는 깡통이었다. 한 대만 돌아가고 있었고 네. 3대는 없는 가짜 모형 CCTV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구대라는 곳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곳입니다. 지구대에서의 CCTV는 경찰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거든요. 네. 추후에 경찰 조사에서도 네. 광수대가 투입돼서 경찰 조사를 했을 때도 CCTV를 본인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 맨 처음에 역삼지구대의 주장처럼 한 대만 살아있었고 나머지는 깡통이었다라고 해서 그거 갖다가 그 사건을 종결시켰었죠. 광수대도 그런 결론을 내렸군요. 네. 그거는 명령 체계가 하나고 서울지방경찰청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광수대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그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명령 체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듣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보도가 되자 묘하게 갑자기 터진 게 성추행 관련된 이야기가 터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경찰의 독직 폭행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 다음 날 1월 30일 날 강남경찰서 출입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러이러했고 CCTV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독직 폭행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 내용이 나온 게 김상교가 성추행을 저질렀다. 라는 내용을 말을 하거든요. 당시에 브리핑에서 있었던 그 멘트들을 파일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게 한글 파일이 있는데 총 10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중에 30% 분량이 김상교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서 경찰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어지게 된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아래서 김상교가 성추행 의혹을 받았고 그래서 끌려 나와서 맞았고 그래서 경찰이 그를 제압했고 그래서 지구대에 들어와서 조사를 시켰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김상교의 성추행 사건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싶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성추행 신고를 당시 했던 여성이 애나였다. 알고 보니 그 성추행 고소를 한 여성이 중 한 명이 애나였던 것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클럽 관계자와 아는 사람 지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나는 김상교를 폭행했던 클럽 이사의 부하 직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시에 고민했던 건 1월 30일 날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 브리핑을 하니까 거의 대다수의 언론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만 연일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순간 이제 버닝썬을 치면 당시에 1월 30일에 이제 버닝썬을 치면 이 사건은 그냥 김상교의 성추행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네. 저는 그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네. 어느 언론이었느냐. 경찰의 어느 놈이 그걸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 시점이었어요. 이 상교를 성추행을 넣으려고 하는구나.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방향성을 지시한. 메신저 공격할 때 아무나 동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기자님 말씀하시는 시간 혹하잖아요. 근데 혹해도 실제로 함부로 이게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시점이 이상하다는 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네. 아니 하필 지금 독직 폭행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갑자기 메신저가 성추행범이 되는 상황은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그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마약, 폭행 막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가긴 하는데 이게 사실 경찰이 이제 들어오면서 기자님께서 어느 순간 이게 경찰에 굉장히 포커스가 딱 가는 순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마약 사건
저희 앞서서 그 켄과 그 소영 씨의 그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폭행 피해자가 있고 성폭행 피해자의 그 몸에서도 성폭행을 했을 때만 발견될 수 있는